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한미 반도체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영 어수선합니다. 지금 보면 코스피도 오늘 갭 출발을 보여준 후에 음봉 지금 자리를 겨우 지금 잡아주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위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의 타격이 직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200일선을 겨우 지켜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분위기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초반 흐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 갭 잡아주고 나서 1% 정도의 반등이 만약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지금 200일선 인식에 따른 추세 전환 시그널까지도 내일 있을 CPI 발표라던가 이런 거를 좀 기대치 근거 삼아서 좀 반등을 줄 수 있을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CPI, PPI 그리고 FOMC 일정 이런 것 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총선 휴전도 좀 겹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휴장이라는 변수는 분명 차익성을 좀 깊이 만들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아마 이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코스닥 급락 구간이 정말 단 며칠 만에 거의 한 7% 정도 지금 급락을 보였거든요. 여기서 아마 이 구간에서 형성되었던 시장 내 신용융자 구간이 한 19조에서 20조 사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용대금이 털려나간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돌아와서 한미반도체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지금 보면 최근에 시장 급락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코스피 종목인 만큼 지금 이 매집 구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횡보 흐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조짐입니다. 물론 21선 간의 사이 괴리가 크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요거를 제가 웬만하면 11선을 잘 꺼내진 않는 편인데, 11선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구간이 유지되면서 물려져 있는 구간이라는 거 우리가 역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세를 올라오는 과정을 봤을 때 11선을 물어주면서 추세 반등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된 이력이 있는 한미반도체라는 특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지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 아직 죽은 자리가 아니죠. 물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1선까지 허용 범위가 과거에 한번 나왔었는데,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다 보니까 이게 이탈되는 흐름, 요거는 분명 투심 측면에서는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뒷자리를 지금 누가 채워주고 있나요? 마이크론이 채워주고 있죠. 네, 마이크론이 최근에 실적 강세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한 갭을 보여준 이후에 이평선 간의 괴리를 좁혔고, 오늘 시초가 한 4% 정도 갭을 강하게 보여주었지만, 어찌됐든 미국 증시 자체도 후반에 상당히 좀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증시가 이어지다가 결국 제자리 키 맞추기가 진행된 모습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마이크론이 끌어주고 있는 미 증시라는 점 역시도 좀 간과할 수 없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 설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 거의 기본 근간은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설립에 따른 전력 부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I와 반도체 측면의 이런 설비 투자성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재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로 봤을 때 최근에 엔비디아의 약세라던가 이런 흐름을 고려할 때 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일단은 구간이 이탈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없었던 모습이라 볼 수 있었던 21선의 흐름이 일단 꺾이긴 했습니다.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 업종에 대한 자체적 부진이냐, 아니면 그 외에 시장 대외적인 변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외 변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변수가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런 교전 포인트가 지금 다시 한번 심화되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라는 측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지수 조정폭 충분히 허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흐름이 장기화되어서 CPI도 좀 변수로 인식이 되고 PPI까지도 무너지고 FOMC 의사록 역시도 좀 크게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매물대로 수렴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반도체에 대한 포인트는 잠깐 덮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시그널을 가져갈 부분은 또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교전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라고 한다면 지난해 8월입니다.
자, 요 증시 위치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때도 지금과 비슷한 위치죠. 이렇게 장대음봉 나오고 나서 완만하게 꺾이던 시점에 매물대 수렴하면서 이 구간이 깊어졌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이미 한 차례 앞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써내려갔던 요 이력이 학습 효과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도체 관련주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만약에 역으로 매물대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 엔비디아고 마이크로소프트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인텔이고 간에 일단은 시세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올 겁니다. 왜냐? 이미 앞선 구간에서 동일 사유로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었던 이력이 확인이 되니까 그 학습적 측면이 매물대를 수렴한다면 역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 관점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 역시도 좀 체크를 해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당시에도 시장이 조정받는 자리에서도 한미반도체 뭐 호재성이라던가 곽동신 부회장의 이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이런 포인트는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시기에 분출이 되었고 8월에서 10월 동일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 자리로 볼 수 있겠죠. 요 조정폭이 좀 견디기 힘들으셨던 분들이 많았고, 이 시기에 아무래도 뭐 추석도 있었고 뭐 시장에 조정도 있었고 했지만 곽동시 부회장이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 방어를 좀 견인했었고, 하이닉스가 HBM발 이 TC 본도에 대한 수주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그 이후 시세점이 확인이 되었던 부분이죠. 지금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본다라고 하면 마이크론이 2분기에 D램 SSD 가격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런 뭐 D램 분야 측면에서 삼성전자보다 뭐 하이닉스보다 뛰어나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물론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 1, 3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이긴 하죠. 하지만 최근 평가로만 본다면 지난해 뭐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를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에 HBM을 측면으로 지금 판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는 밑으로 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값이 더 올라갔던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삼성전자가 2020년부터 22년도 부진했던 이 반도체 침체기, 그거를 벗겨내면서 재고를 좀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위해서, 재고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감산 정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도 좀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었었고, 그게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반도체 바닥론 통과를 통한 반도체 업종 강세론으로 이어졌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재고 부담이 어느 정도 덜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시점 하반기 들어서는 시점 마이크론이 삼성과 하이닉스보다 HBM 측면에서 좀 하위 호환이라고 봤을 때 가격을 25% 인상한다라는 것, 이거는 수요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기술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수요에 대한 자신감으로 판단을 해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수요가 바탕이 될 거다. 수율 측면 몰라, 기술 측면 몰라 하지만 수요가 근간이 되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겠다라는 행보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과 하이닉스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HBM이나 D램, SSD 측면에 마이크론보다 강점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인데, 마이크론이 이 가격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삼성과 하이닉스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안 가만히 있죠. 이미 수요는 AI발로 수시고 넘칩니다. 그 시점 삼성과 하이닉스 역시 이 가격 인상 랠리에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손익 개선까지 상당히 확대될 수 있는 방향성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게 좋죠. 실적도 좋고 방향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체크 드렸던 것처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를 근거로 해서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매물대로 수렴이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내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범위까지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가 CPI 변수 형성되면서 매물대로 들어간다 이러면 좀 피곤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한미반도체 뭐 마이크론의 가격 인상에 따라서 뭐 마이크론이나 삼성의 뭐 TC 본더 수주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크론 D램 인상에 따른 연계 수혜를 좀 이을 수밖에 없을 부분이고요. 뭐 어쨌든 뭐 재료가 좋든 뭐가 좋든 간에 일단은 업종이 살아야 된다. 업종 지수에 좀 변수가 없는 한 이 흐름은 상당히 좀 크게 부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미반도체
11선 그리고 지금 횡보 구간에서 방향성을 결정짓기 위한 그 임박점에 있기 때문에 매우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과 위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지금부터는 시장의 좀 변곡이라던가 대응 포인트를 좀 잘 가져가셔야 될 위치입니다. 정말 반도체 업종이 뭐 한 해 동안, 1년 동안 좀 강세를 보였지만 이제는 그 그림이 좀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가 차트적 변수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지점이고, 그렇게 됐을 때 주도권은 또 어디로 갈 수 있는가? 요점까지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는 시장에 좀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네, 감각을 좀 곤두세우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차라리 현금 들고 투자에 참여를 안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